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현지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지홍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일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분 중에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본인들도 워낙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정서 관리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봉직 의원님의 청년농 혜택 관련해서 나이를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이게 강봉직 의원님 개인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인구 소멸 시기에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 나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남도 같은 경우는 한 45세 정도, 경북 같은 경우는 만 49세까지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39세니까 요거 때문에 못한다. 바꾸려고 우리가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으면 그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변덕승 국장님.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기본 합의서를 주셔서 좀 봤어요. 봤는데 제가 먼저 물어볼 게 우리 국장님은 이 기본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최근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거를 상정하기 조금 그 이전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봤습니다. 계신 거예요? 대부분 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요? 이해만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까? 브리핑 하셨잖아요. 예. 브리핑 하시면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큰 파장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 판단입니까? 아니면은 관련 부서 아니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까? 그거는 자의적 해석입니까? 먼저 예산 심의 기간 중에 브리핑으로 인해 우리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은 어제 했고요. 예. 어제 드렸고요. 예. 큰 파장이란 표현은 예. 국장님의 개인적 판단이신지 예. 아니면 법률적 자문을 받은 판단인지 검토 이후에 나온 발언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거는 행자위 그때 상임위 끝나고 그다음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해당 직원이 그쪽 직원하고 통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 그러면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국의 수장인 우리 국장님이 상대 측 사업자의 이야기 상대 측 사업자와 통화한 직원의 이야기를 근거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건 우려된다.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랑 대화로 할 때는 그런 표현 괜찮습니다. 도민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시에 계속 아니요. 지금 말씀 언론적인 이야기 하시는데요. 자, 이거 몇 시에 브리핑 결정됐습니까? 그날 아침에 어디서 결정되신 겁니까? 우리 아침에 전체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러면 이게 지사님의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딱히 누구 결정이라보다 자체 행정 어느 회의에서 결정하신 건데 그럼? 그날 아침 간부회의입니다. 간부회의에 지사님 참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브리핑으로 하자고 결정이 난 겁니까? 브리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려? 그리고 그때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네. 당일 자치행정국의 그 상임위가 열려서 할 수 없이 저희 국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현안회의에서 이 부분이 이뤄졌고 이 브리핑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파장이란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큰 파장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의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거는 당일날 그 JIBS에도 그 해당 직원이 직접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당일날이요? 예, 예. 언제요? 월요일 얘기입니다. 월요일 예, 몇 시예요? 그날. 시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예. 국장님은 월요일날 브리핑한 거예요? 화요일날 한 거예요, 이거? 월요일날 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브리핑이 먼저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제가 모르는데 국장님 오전에 하셨어요. 예, 예. 아니 그 언론사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언제 나왔는데? 네. 아니 사유재산권 행사를 아니 할 수 있다는 본인께서 얘기는 언론 이야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예. 그 언론사에서 몇 시에 그 말씀이 나왔냐고요? 인터뷰가. JIBS 말씀입니까? 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치 이 말씀 아니. 국장님은 언론사 보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마치 브리핑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내용, 아니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그 말씀 하지 마셨어야죠.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해요? 아니 직원이 신혜원 자, 좋습니다. 직원하고 그럼 통화한 파장. 얘기를 저한테 했고 그 내용 확인은 그분이 직접 그날 브리핑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 내용을. 사유재산권 행사가 큰 파장입니까? 단순히 그 하나가 큰 파장입니까? 아, 의회의 입장에서는 약간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협박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큰 파장입니까? 그건 뭐 의회를 사유재산권 행사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 하나. 예, 알다시피 거기 주차장과 진입로가 전부 그 투자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거기에 그 출입 금지를 할 경우에는 그건 상당히 큰 파장이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니 기본 합의서 쓰셨잖아요. 아니 기본 합의서를 했는데 네. 기본 기본적으로 합의서는 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상정되고 예산이 반영된 걸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기본 합의서에 나온 절차대로 진행이 어렵다는 뉘앙스들이 주로 나왔고 그리고 상당히 그 의원님들의 판단하셔야죠. 그걸 들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 위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저희는 상당히 그 당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발언이 예.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는가요? 아니 대부분 내용이 네. 저희 뭐 해명한 내용보다 기본 합의서에 어쨌든 기본 합의서에 충실하시다 보면 원래 네. 12월 31일까지만 예, 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되죠. 그 문제는 정리 추격의 과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급하게 이해 추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예상되는 상황일 뿐이고요. 그리고 기본 합의서를 보니까 제1조 매매 대상 부동산의 확정 및 본 계약서의 체결 1-2 2023년 12월 이전까지 본권 토지 중 뭐 이런 토지들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원들에게 매매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다. 다만 도의의 동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본 매매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기한과 계약금 지급 기한을 연기될 수 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조항이 없는 것처럼 브리핑을 하신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 3조에 보면 네. 구체적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3조 어디요? 3조 1항에 보면 네. 그 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 대금의 최소 30% 이상, 그다음에 24년까지는 최소 70% 이상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돼도 된다잖아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아니요, 위해서. 마치 안 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항에도 예. 똑같은 조항이 들어갔어요. 단 도의의 동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 금액의 전액의 지급 기한이 1년 범위 내에서 연기될 수 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거 전체 그 매매 대급 기간이고요. 자, 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씀하는 계약금은 뭡니까? 아까 여기 말했듯이 매매 대금의 30%입니다. 그 일반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명시했어야죠. 예? 명시를 했어야죠, 여기에. 어디에다가 명시하래요? 기본 합의서예요. 아, 그 돼 있습니다. 그 어디 돼 있습니까? 30%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3조 1항에 보면 네. 전체 토지 3조 중에 1항은 매매 대금의 최소 30%라고 나와 있고요. 예예. 1조 1-2항에는요. 네. 계약금 규모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네. 말하는 계약금이 30%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약금은요. 민법 형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총 금액을 말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사전에 지급하는 중도금 이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상대에 따라서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시했어야죠. 요 해석에 따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여기 합의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은 뭡니까? 정확히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조 1-2항이요. 선지용 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할 거고 예. 저 브리핑한 자료 중에 예. 이 브리핑한 자료는 어쨌든 간에 언론에 뿌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할게요. 2022년 10월 31일 ISD 중재 의향서 접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본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 하기 전에 일단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그럼 ISD가 아니고 ICSID죠. 거기 ISD는 제도를 말씀하는 거고 예, 예. 중재 이양서에 제출을 했다는 거는 중재 이양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본 소송 전에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타진하는 문서 아닙니까? 그 ISD 그 는 문서 하나만으로 여기 딱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제 투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도의회는 이걸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브리핑하신 거 ICSID에 가기 전에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향서를. 언론에 하는 브리핑도 위험했고요. 언론 브리핑에 보도자를 내출하는 자료 내용도 불성실했어요. 현정님 제가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오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호 의원입니다. 예,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뭐 송악산 인근 토지 매입비 관련, 그다음에 이제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관련 요 문제를 더해서 이제 좀 의회에 대해 뭐 성토하고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이제 쫓기는 기분으로 이번 예산 추경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뭐 일부 민생 예산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언급한 몇 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예산 편성 같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좋습니다. 뭐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아서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의회에 와서 쭉 이런 사업들을 이제 편성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해봤는데 우리 조상범 국장님이 이제 해당 이제 국인데 회계과하고 이제 그쪽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영도 안 시켜주고 절차도 안 밟아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양행정시나 읍면동 심지어 이제 우리 의원님들 사업 요구한 사업들까지도 전부 이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송악산 인근 부지 매입과 버스 회차지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동시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행정시에서 올라서면 벌써 아예
뭐 예산이고 뭐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이번 추경에 했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비 부족 아닙니까? 준비 부족. 그럼 준비가 부족했으면 소통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의회 탓으로 돌리면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오성률 국장님, 앞서 오전 질의에서 우리 저 두 분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소규모 공원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 추경에 3천만 원이 이제 편성돼서 저희 뭐 제가 상임위가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이제 통과가 됐을까요? 과연? 근데 중요한 사업이면 작년 그 원래 본예산 심의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작년 본예산 때는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또 할 말 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 예산부서에는 요구했지만 그 예산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 본 예산에 는 미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국에서는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그 예산 담당관실에서가 반영을 안 시켰다 본 예산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데 본 예산은 안 하고 이번 그 민생 예산을 이제 앞세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면 내년 올 이제 저기 하반기에 있을 본 예산 때 분명하게 이 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왜 답변이 없으세요?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그걸 무슨 현명한 판단이면 내가 국장님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를 무슨 현명한 판단에 무슨 현명한 판단을 맡겨요? 뭐 제가 편성하는 거예요? 저한테 편성권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좀 답변도 하실 때 좀 생각하시면서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열 국장님.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4월 23일 날 재단법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업무 수행 약정 체결하겠다는 내부 결재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26일 날 4월 26일 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약정서 송부했습니다. 근데 4월 27일 날 이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되었다는 알림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월 3일에는 타당성 검토 약정 수수료 청구까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근데 지금 의회 심사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근데 예산 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사업비까지 지출해달라는 청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니 국장님, 예,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용역비가 작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작년에 공기업평가원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절차가 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나와야만이 그 용역을 의뢰를 할 수 있다 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용역비를 원래 예산으로 2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평가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부족해서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로 해가지고 온라인 데에서 지금 원래 요청을 하는 거는 9천만 원을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 작년 용역비는 나중에 좀 삭감을 하고 9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예산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그러면 해가지고 국장님, 예.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 용역비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삭감된 게 아니고 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협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거기에 절차 그러니까-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원래로 2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처 출연에 의한 법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어쨌든간 지금 계약 체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작년 그 2월 된 예산으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더 달라. 작년 예산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편성 안 되면요? 아니, 확정 안 되면요? 심사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 용역비로 지금 가려고 하다가 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예산이 원래 그러니까 2월이 법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국장님. 네. 근데 그래서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네. 지금 계약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근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 절차.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네, 그 그 과정은 충분히 알았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원래로 2월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네. 법률에 따른 절차가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게 이게 사업명이 타당성 검토율의 수수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9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네. 그럼 이게 맞습니까? 네, 그게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면서 네. 작년에는 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네,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왜 가능하죠? 그 사무관리비 목에서도 그걸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사무관리 명목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그럼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 예산부서에서가 사무관리비도 가능하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산부서에서가 모를 리도 없고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인 1, 2천만 원에 합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이 예산 9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소규모 용역입니까? 소규모 용역은 아니지만은 아니 국장님께서 방금 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용역비였는데 네. 원래는 사무관리비도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가 그렇게 얘기해서 편성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9천만 원이 소규모입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9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들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겁니까? 네, 의원님, 그거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의원님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이 평가원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이 설립에 대한 절차를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된 기관인 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규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가 그걸 보고 했다고 하니 9천만 원이 소규모라는 저는 이 말이면 9천만 원이 소규모입니까? 그럼 이거 다 9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도 다 사무관리비로 해도 된다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연구 용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실무단장이셨죠? 네, 네. 그때 지방공무원 평가원에 타당성 평가했습니다. 네. 그때 뭐로 했죠? 그때 또 용역비로 한 걸로 기억. 예, 학술연구 용역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똑같이 새롭게 공공기관 설립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그런 예산부서 핑계대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그렇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느끼는 느낌은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산 편성,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고 의회 심의 기간인데 9천만 원이 편성됐고 작년에 무슨 과정이 있었든 간에 지금 어쨌든 간 예산 확정 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 상후계획에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 심사 자료 제출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계약 체결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9천만 원.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9천만 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답 못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산 편성목을 한번 봐보자. 이건 맞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학술 용역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저는 국장님한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냐면 연구용역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학술 용역 받게 되면 사전심의 받아야 되니까 이거 절차 생략하고 빨리 추진하려고 일부러 수수료 명칭 붙이면서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의도적인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럼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를 지키셨어야죠. 지금 혁신원 설립 타당성 평가에 의한 예산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예산 확장 전에 사업 추진 하고 있다는 것과요. 계약 체결. 두 번째 예산 과목을 편법으로 편성하고 저는 이렇게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역전 사업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처음에 지사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면서 지사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칙 무시하면서 의회 심사에는 원칙을 대라. 이건 내로남불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에 그런 절차들이 좀 변경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그 작년에 예산을 올해로 이월을 시켰고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으로는 그 공개평가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절차가 그렇게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간에 그런 절차들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그렇게 변명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절차를 지킨 게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절차 지켰습니까? 그럼 제가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절차 지킨 겁니까? 아니, 원칙 지킨 겁니까? 의원님께 아까 제가 왜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 편성이 맞습니까? 누구보다도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무단장 아니셨습니까? 왜 그때는 학술 영역비를 올렸다가 지금은 이렇게 연구 영역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를 올리시죠?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네. 근데 그러면 예산 과목 잘못 올리신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술 용역비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비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성격 아닙니까? 연구 용역 성격이잖아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잖아요. 예, 한권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분명 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하시면 계속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밖에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분명 절차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산 확정 전에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인정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네. 말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십니까? 아까 설명은
그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하면 되지 또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그러는데 그냥 인정할 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 계약 체결한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과목 편성 맞지 않게 한 거 그냥 뭐 인정하시고 설명은 그에 따른 이유라 그거는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된 건데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시간만 보내면서. 예? 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지금. 지킨 겁니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답변하는 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권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아니, 한 그렇게 부분에 하면 되죠. 설명드린 왜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무지. 본위원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건데.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그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십니까? 그냥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밖에 더 들립니까? 인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산 확정 전에 계약한 거 잘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아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을 주저하시고 답변을 주저하시고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십니까? 국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그러시네. 좀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하시면 하십시오. 성실하게. 그런 노력들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와서 얘기하든가 그렇게 절차가 잘못됐으면 꼭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그때야 변명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주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문제로 해서 그 나라장터에 올렸다가 취소시키고 그랬잖아요. 뻔히 하시면서 먼저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뭐 당당하게 지금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꼭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에 수긍하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를. 예, 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용 의원입니다. 우리 변덕수 국장님 예, 관광국장 변덕수입니다. 오전에 했던 이야기 좀 마무리하시죠. 예, 예. 제가 오전에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 제1조 매매 대상 부동산의 확정 및 본 매매 계약서 체결에 나와 있는 예, 예. 계약금은 예. 의미가 뭡니까? 오전에는 제가 추경이라는 상관과 그게 연말까지 집행 금액만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매매 계약금은 자,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예,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예. 중도금 잔금 전에 지급되는 일부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기 위한 총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매매 계약금은 총 금액 중에서 네. 통상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뭐 정하진 않았지만 보통 한 10% 정도 계약금을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사업자 측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예, 예. 1조 1-2항이 저는 예, 예.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좀 잘 체결했다 예,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은 이 합의서에서 우리 도가 참 이 합의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체결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네.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유독 하나 이건 사업자가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의원님이 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오전에 저랑 질의 답변 과정 중에
큰 파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거기다가 뭐 소송 진행까지인데 굳이 자, 계속 소송이 언급- 국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 전 단계인 그렇죠. 양서제 조치입니다. 그렇죠. 예, 예. 긁어 부스럼 만드시는 거고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합니까? 뭐 그거는 그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건 어떤 법적 절차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법적 절차가 아니고 예.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국장님이 기본 합의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지사님한테 오류된 정보를 제공해서 예, 이게 예. 브리핑 현장까지 나온 거예요. 기본 합의서에 자, 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제가 합의서에는 말씀드릴게요. 형상 변경을 아니요. 하지 않는다고는 돼 아니요. 있습니다. 자, 제3조 대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명도, 소유권 이전에 3-3항을 보면 3-4항을 보면 본건 토지는 거래 종결 시까지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기로 하고 예, 예. 이게 나와 있으면 요약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떠한 처분 행위나 개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사유재산권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브리핑에서 말씀한 예.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뭐 우려되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 주차장 그 사용에 대한 네. 그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용을 어떻게 못하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그건 거기서 개발 행위인가요? 개발 행위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개발 행위가 아니면 어떤 행위가 되는가요? 어떤 식으로 막는다는 거죠? 뭐 펜스를 친다든지 펜스를 치는 거는 뭐 개발 행위로 안 들어갑니까? 개발 행위는 신고해야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뭐 개발 행위라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또 개인적 판단을 하세요? 아니 모두 개인적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뭐 일일이 아니 최소한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 담당 과장님이든 누구한테 좀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펜스 치는 거 그냥 아무나 쳐도 됩니까? 그건 개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펜스 개발이 치는 뭡니까 거는. 그럼?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혹시 건설주택국장님 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별도의 신고나 인허가 없이 신고 없이 제주도는 아무 곳이나 펜스를 칠 수 있습니까? 그 울타리의 범위에서 울타리가 높다든지 예를 들어 현장 사무실과 같이 신고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현장에서 뭐 네. 몇 미터 이상 그렇게 치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알고 그렇죠. 있고 뭐 네. 조그맣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그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변덕승 국장님. 예예 펜스의 높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 펜스의 높이에 따라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개발행위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은 그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무슨 들면 예를 드신 거예요? 아니 그게? 사람을 상주시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럼 않습니까? 현상 유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합의서에 들어간 현상 유지는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정해지면 해석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위화감을 조성하십니까? 자, 그럼 관련 간부 회의 이후에 브리핑을 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럼 관련 간부 회의에서 예. 지사님께 이 합의서에 관련된 예. 이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 보고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변덕순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브리핑 보고에 대한 겁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예, 이 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주고 받아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브리핑으로 가자는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브리핑을 결정하려고 하면 예. 이 사안에 대한 지사님께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에서. 별도로 보고했던 건 아니고요. 별도 보고 없이 지사님이 그냥 이 사안은 의회에서 이런 결론 났으니까 바로 브리핑하라. 그 아침 회의에서 아침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관련된 상임위 이후에 나온 각종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그럼 의견이 별도의 오갔다는 설명은 거죠. 없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고 브리핑으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상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가 누구냐고요. 국장님이시냐고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시냐고요.
그거는 지금 뭐 딱히 솔직히 뭐 그 묻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억은 안 납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그 국장님과 더 이상 이 이야기하는 게 참 힘이 빠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좀 하시죠. 그 이번 관련된 어쨌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한꺼번에 올린 거는 뭐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브리핑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예산 심의 기간 중에 브리핑 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에 대한 그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도민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으셔야 돼요.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마지막으로 이거 법적 검토 받으셨습니까? 어느 법적 검토란 말씀? 이 합의서에 대해서. 저는 4차에 걸쳐서 합의하면서 그 변호사들 자문을 보는 걸로 브리핑 알고 가기 있습니다. 전에 예. 이 서류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으셨냐고요. 어느 합의서를 말씀입니까? 네. 합의서는 받은 사항입니다. 예. 합의서는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신 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그거 돌아가셔서 어차피 이게 논란으로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예, 예.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예측될 수는 없으니까 이 리스크를 대비해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좀 받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제2공항 단장 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권현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찬세입니다. 앞서 저와 질의 과정에서 작년에 혁신원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6,400만 원 명시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9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혁신원 타당성 검토 총 예산이 얼마라는 겁니까? 아까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기업 평가원에서 이제 그 심의를 검토를 받는데 절차가 좀 변경이 돼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예. 얼마가 총 예산 반영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래 추경이 반영은 9천만 원으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400만 원은 명시월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아니 국장님, 예, 예. 명시월 아닙니까? 6,400만 원. 원래 불용 처리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추경에 그러면 되면 지금 수수료 9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작년에 연구 용역비로 해가지고 6,400만 원 받은 거 그거 절차 진행했다고 해서 지금 6,400만 원짜리 핑계대고 있습니까? 절차 진행했다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수수료, 검토 의뢰 수수료 9천만 원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신규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서 질의한 게 틀린 말입니까? 그거 틀리다고 한 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럼 새롭게 올라온 거죠. 9천만 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재단법인 제주과학기술원 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업무수의 약정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도장까지 찍었네요. 계약서. 9천만 원. 9천만 원에서 제주도하고 지방공기원 평가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9천만 원에.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 지금 9천만 원 편성해 놓고 왜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계약 체결까지 하고 도장까지 이렇게 찍고 이런 계약 체결이 됐고 그럼 명백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한 건데 국장님 이래도 잘못됐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절차 예산이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협정이 된 거는 의원님 지적권상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시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예,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절차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심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 담당관 양수철입니다. 제가 혁신산업국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혁신원 관련해 가지고 검토 영역,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비로 6,400만 원이 올라왔던 게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다고 이게 맞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예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 담당관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타당성 검토의 수수료가 이번에 이제 그 편성에 올라왔는데 과정 빼고요. 예. 네. 맞습니까 이게? 작년에 연구 영역비로 올라온 게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는데 편성이 됐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제 과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게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그 운영 편성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수수료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했고,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사무관리비 말씀하셨죠? 예. 그거에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께 사무관리비로 9천만 원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구 영역비가 가능하다고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 용역비에 관해서는 일단 이게 지금 작년에 잡은 연구 용역비랑 이제 이번에 이제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이제 잡은 것이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뭐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지 인지를 않고서 못했던 명확하게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돼버립니까? 그럼 제가 예. 그럼 예산 담당한테 작년에 연구 영역비로 편성이 됐고 예.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분명한 건 이건 분명히 타당성, 검토 영역이 성질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은 이게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예산 편성 지침에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게 수의계약 기준의 범위인 2천만 원의 정도의 이내로 보고 있지 9천만 원도 그러면 소규모 용역입니까? 이게 9천만 원이 소규모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산 담당관님? 이거는 이제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진 않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업무 대행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업무대행 수수료는 이게 9천만 원이 이 연구 용역이 성격인데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예.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할 때 딱 9천만 원 선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출자 출연기관 그 설립 타당성에 대한 그런 이제 검토를 할 때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평가원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출자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등이 있는데 지방공기업 담당관님, 평가원 수수료 산정 담당관님. 기준에는 그 기본 검토 금액을 출자 출연기관 설립이 기본 검토 금액을 7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성격이나 개수 난이도 등에 따라 이제 할증을 할 수가 있는데 담당관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9천만 담당관님. 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더 하시죠.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도 더 말씀하시죠. 예, 아니 뭐 저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연구용역 성격이 뻔한데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를 올렸다가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를 올리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담당관님? 이게 설립 타당성에 대한 그 이제 끝까지 의혹을 그러면 맞다 이겁니까? 끝까지 사무관리비로 올린 게 맞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비를 올리면 학술용역 사전심사 안 받으려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법으로
올린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연구 용역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딱 9천만 원 선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예. 답을 주십시오. 이게 편법 아닙니까? 왜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답을 주십시오. 작년 연구용역비가 원래 사무관리로 편성된 게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연구 용역비랑 이제 사무관리비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있다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지사 사업이니까 이렇게 원칙 어기고 이런 지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들만 하시죠? 왜 이렇게 잘못을 인정 안 하십니까? 지사님께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정말 원칙에 맞게끔 의회에 와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지 이렇게 우기고 변명하고 이게 지사님이 말한 당당함입니까? 잘못이 됐다면 지적이 나오면 인정하실 줄도 알으셔야죠. 이게 도민한테 보이는 집행부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 전에 이렇게 계약까지 맺어서 9천만 원 계약을 맺는 게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점 하나, 작년에 연구용역비를 올려놓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갈아타는 이 예산 편법 둘, 원칙에 맞지 않다.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셔야죠. 그게 지사님이 말한 당당함입니다. 변명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태도에 안타깝습니다. 원칙에 맞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심의 의결권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사업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면 답변하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혁신 국장님이십니까? 또 있어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도의회를 너무 무시해요. 지금 우리 한권님께서 이 사업을 이제 했는데 또 하나 사업은 벌써 지금 홈페이지에 심의 의결도 안 됐는데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가 당당하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그 오후 심사 과정을 썰렁하게 해놓고 지금 예산 담당관까지 출석시키고 이게 뭡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